안녕하세요. 71살의 여자입니다.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말처럼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 다사다난했던 사연을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저희 친정집은 꽤 잘 사는 집이었어요. 70년 전에 농사 짓는 땅이 10,000평이 넘었고 소를 100마리 키웠으니 마을에선 부잣집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죠. 저는 3남매 중 맏이었고 남동생 둘이 있었어요. 동생들과는 매우 잘 지냈지만 부모님과는 늘 갈등이 심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어릴 적부터 살림시키고 동생들에게 모든 걸 양보해야 했고 대학도 보내주지 않았고 20살이 되자마자 다른 집에 억지로 시집을 보내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남아 선호 사상이 엄청나게 뿌리 깊은 분이라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며 남편 그늘에서 사는 게 제일 좋다며 저를 빨리 시집 보내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 만나는 남자가 있었고 그와 연애를 더 오래 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부모님의 뜻을 거절했더니 집에서 내쫓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부모님보다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친정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가출하고 며칠 있다가 돌아갔더니 부모님이 제 방을 아예 못을 박아 열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지만 저 같은 딸은 필요 없다며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동생들은 무서운 아버지를 말리지 못했고 저에게 나가지 말라고 붙잡지 못했어요. 그랬다간 두들겨 맞을 테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었죠. 결국 집에서 쫓겨나 남자친구와 살림을 차리고 밭일을 하며 일당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면서 지냈습니다. 1년 동안 남자친구와 지내다가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고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둘이 혼인신고를 하고 다른 지방 시골 마을로 이사 갔습니다. 당장 아이 낳을 형편이 되지 않으니 남편과 매일 밭일을 나가 돈을 벌었어요. 비가 오는 날은 다른 노동을 해서 돈을 벌었죠. 거의 쉬지 않고 일해서 쌓이는 돈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땅을 좀 사뒀고 주식이라는 것도 배워서 투자를 했어요. 큰 돈을 투자하진 못했고 소액으로 해서 여러 번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강산이 한번 지나자 저희가 사둔 땅은 엄청 큰 가치가 됐어요. 재테크로 번 돈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보다 10배는 많았답니다. 형편이 좋아진 데다 제 나이도 있으니 새로 이사한 집에서 아들, 딸을 낳고 지냈습니다. 저는 가정주부가 되어 살림과 육아를 맡았고 남편은 작은 회사를 차려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중산층 이상의 집안이 됐으니 키우는데 돈 걱정은 하진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건강하고 똑똑하게 잘 자랐고 좋은 대학을 나와 각자 앞가림을 잘 하였고 시집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딸은 의사사위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아들은 서울로 가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영어 강사를 만나 결혼했어요. 다들 짝을 제대로 만난 것 같아 더할 나위 없었죠. 자식들이 그렇게 잘 지내는 걸 보면서 무탈하게 잘 지내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여보, 임자, 미안해. 내가 동생 놈 보증을 썼는데 그 녀석이 돈을 못 갚고 도망갔어.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태야. 뭐라고? 나 몰래 서방님 보증을 샀다는 거야? 면목 없어. 미안해. 동생 놈이 울면서 부탁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도장을 찍었어. 아휴, 내가 순탄하게 계속 잘 살 줄 알았더니 이런 고비가 찾아오네. 그래서 빚이 얼마나 되는데? 10,000원. 우리 집 팔고 단칸방으로 가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일해서 갚아야 할 돈도 꽤 많어. 아휴, 다 늙어서 잘하는 짓이네. 당신 평생 내 말이라면 다 새겨듣고 자라더니 이제 와서 보증으로 집 날리고 빚까지 떠안어? 임자, 미안해.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더 따지지 않겠어. 빨리 빚을 해결할 방법과 계획이나 세워봐.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저택을 팔고 단칸방으로 이사했고 남편의 사업장을 정리했어요. 그이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저는 식당에서 청소와 설거지를 하며 돈을 벌었답니다. 남은 빚은 앞으로 1년을 고생하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저희 사정을 알리지 않고 비밀로 했어요. 전화가 오면 잘 지내고 있고 바쁘니 시골엔 내려오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아들 부부가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연락도 없이 전에 살던 저택으로 찾아간 모양이에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놀란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단칸방 위치를 알려줬고 몇 시간 뒤에 아들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엄마, 아버지,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애비가 사고를 쳤다. 네 작은아버지한테 보증을 서줬는데 연락이 두절돼서 내가 빚을 다 갚아야 할 사정이 됐어. 보증이요? 그래서 재산 모두를 잃으신 거예요? 엄마는 식당에서 설거지하시고 아버지는 사업장 접고 택시일 하시는 거냐고요? 그 물음엔 제가 답했습니다. 이 녀석아, 네 아버지가 실수 한 번 한 거야. 너무 뭐라 하지 마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이런 일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 그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하다. 근데 니들은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우리를 찾아온 거냐?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아들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며느리 표정을 보니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며느라,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렇게 인상 찌푸리지 말고. 어머님,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저희 결혼하기 전에 하신 약속 못 지키시는 건가요? 약속이라니? 무슨 약속 말이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머님, 까먹을 게 따로 있지. 결혼 전 저한테 해주기로 한 걸 잊으셨어요? 저한테 영어학원 차려준다고 하셨잖아요. 영어학원? 차려주겠다고 했지. 그런데 우리 꼴을 봐라. 쫄딱 망해서 단칸방에서 살잖니. 학원 차려줄 돈이 없어서 못 해주겠구나. 미안하다. 어머님, 그러게 미리 좀 차려주시지 그랬어요. 다 잃기 전에 해주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찾아올 일도 없잖아요. 며느라, 너 지금 뭐라는 거니? 네 학원 차려주지 않은 게 더 중요하니? 당연하죠. 저한테 크게 학원 차려준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잘 사는 시댁 뒀다고 자랑만 엄청 했는데 이게 뭐냐고요? 며느라, 너무하는 거 아니니? 안 그래도 힘든데 너까지 보태지 마라. 그리고 니들한테 해줄 만한 건 다 해줬다고 생각하니 그만해라. 며느린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더 나빴는지 더욱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속아서 결혼한 것보다 더 기분이 안 좋네요. 학원 차릴 줄 알고 기대를 엄청 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니 언짢습니다. 며느라, 그만해라. 나도 네 말 들어주는데 한계가 있다. 자꾸 그러면 나도 화가 날 것 같으니 그쯤 해두고 그만 올라가. 며느리가 결혼하기 전 학원을 차려준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건 훗날의 일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찾아와서 짜증내며 그런 소리를 하니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여하튼 쫄딱 망했으니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게 됐습니다. 몇 주 뒤에 아들이 혼자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아들은 서류 하나를 내밀더니 선물이라고 일러주더군요. 엄마, 아버지, 도저히 여기서 지내는 걸 못 보겠어요. 제가 방 2칸에 거실이랑 주방 있는 집 구했어요. 평수는 넓지 않지만 남양이라 살기 좋을 거예요. 뭐냐? 우리한테 집을 해주겠다고? 네, 엄마 성함으로 계약했어요. 이사 준비하세요, 엄마. 너 왜 그러니? 그리고 네 처도 아는 거야? 집사람도 알아요, 엄마. 남은 빚도 도와드릴 테니 고생 그만하세요. 여지껏 받기만 했으니 저도 아들 노릇 해야죠. 그냥 비밀로 하고 알아서 빚 갚고 다 하려고 했는데
네가 알게 된 바람에 이런 찌질한 꼴을 보이는구나. 그래, 뭐 네가 주는 거 받은마. 대신 다 돌려줄 거야. 이 엄마 아빠가 다시 예전처럼 잘 살게 되는 날이 머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리거라. 아들이 집을 해줘서 고맙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와서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더군요. 자고 있던 아들은 벌떡 일어나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당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시댁에 집을 해줘? 그럴 돈 있으면 내 학원이나 차려주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여보, 어떻게 알았어? 잠깐 흥분 가라앉히고 밖에 나가서 나랑 먼저 이야기 좀 하자. 지금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해? 이거나! 당신은 내 남편이야. 돈을 쓰려거든 의논을 해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들어보니 아들이 며느리 몰래 저희에게 집을 해준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없이 집 계약서를 꺼내줬습니다. 가져가라 아들. 네가 잘못한 거야. 마누라 몰래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거 아니다. 네 처가 잘못한 거 없으니 이거 가져가서 계약 취소해라.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며느린 당장 계약서를 잡아들더니 씩씩대면서 화를 내더군요. 하! 진짜 웃겨. 어머님, 이걸 아무렇지 않게 받으시려고 했어요? 진짜 양심도 없으시네요. 양심? 예, 너한테 허락받았다고 해서 믿고 받은 거야. 네가 몰랐다고 하면 나도 받을 생각 없다. 그거 가지고 나가라. 어머님, 앞으로는 이이가 돈을 주려고 하거든 받지 마세요. 시댁이 망한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뜯기면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며느라, 그만 좀 해라. 너 자꾸 돈돈거리는 거 듣기 거북하구나. 그리고 우린 네가 이렇게까지 예의 없고 버릇없는 애인 걸 망하고 나서야 알았다. 원래는 착하고 참한 애인 줄 알았는데 본성을 숨기고 있었구나. 우리도 너한테 속은 기분이다. 뭐라고요? 어머님 참 웃기시네요. 잘못은 시부모님이 해놓고서 왜 제 탓을 하고 그러세요? 그러게 누가 보증서래요? 짜증나. 더 듣기 싫으니 나가라. 제발 우리 좀 그만 찾아와라. 힘들다. 그러자 아들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니 서둘러 며느리를 데리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2번 대드는 걸 보고 크게 실망했는데 아들놈이 좋아서 한 결혼이니 그냥 참고 무시해버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딸 부부가 아들에게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저희 집을 찾아와서 남은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거절했습니다. 아들에게 도움을 받으려다가 기분 상한 일이 있었으니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마음만 받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1년 동안 남편과 고생해서 빚을 다 갚게 됐고 이제 단칸방을 벗어나는 일만 남았으니 꾸준하게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택시 일을 하던 남편이 장거리 손님을 도시에 내려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 기사가 졸음운전을 해서 남편의 택시를 형체도 못 알아보게 찌그러뜨렸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죠. 자식들에게 빨리 전화를 했고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로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딸과 사위, 아들은 장례식장에서 자식된 도리를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내려온 지 1시간 만에 올라가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저 영어학원 차린 거 알죠? 그래, 아들놈이 우리 집 차려주겠다고 했다가 너한테 걸려서 영어학원 차려준 거 잘 알지. 근데 왜? 어머님 뒤끝 있으시네요? 아무튼 제가 원장이라 학원을 오래 비우면 안 돼서 지금 올라가 봐야겠어요. 아이고, 그러세요? 그래, 올라가라. 아무도 너 안 잡으니까 가고 싶으면 가라. 어머님은 같은 말이어도 꼭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세요? 저도 아버님 돌아가신 거 진짜 슬퍼요. 가슴 아프다고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바빠서 먼저 가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아니다, 잘못 아니야. 가봐. 얼른 가봐라. 네, 가볼게요. 그럼 이만. 며느린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뛰어나가더군요.
남은 자식들이 끝까지 잘 해줘서 남편을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택시회사에서 나온 보상금으로 주택집을 구했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다가 다들 잘 살고 있으니 남편의 보험금을 온전히 저를 위해 쓰게 됐죠. 식당에서 일을 반나절 하고 나머지 시간은 소소하게 텃밭도 가꾸고 뜨개질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며느리가 절 찾아왔습니다. 며느라, 또 연락 없이 무슨 일로 내려온 거냐? 어머님, 그동안 강령하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홀로 지내시는 게 걱정됐는데 이제야 찾아뵙게 됐네요. 며느라, 너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는 거냐? 아니요. 어머님이 걱정돼서 온 거라니까요. 그러냐? 갑자기 다정하고 상냥하길래 무슨 부탁하러 온 줄 알았다. 사실 부탁이 있긴 해요. 아유, 그럼 그렇지. 또 뭔데? 저희 학원 망했어요. 저나 그 있는 학원이 망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둘 다 힘든 상황이에요. 어머님, 저희 서울에 목 좋은 곳에 학원 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학원이 망했다고? 나 참, 차린 지 얼마나 됐다고 망했냐? 너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망한 거 아니냐? 에이, 어머님, 저만 망한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도 망했다고요. 그이가 그림 실력이 없던가요? 어머님, 목 좋은 자리에 영어 미술학원 차리려는데 돈이 좀 부족해요.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싶어서 돈이 없다. 너도 잘 알잖니. 아버님 보험금 있잖아요. 이 집을 5억에 사셨다고 하셨죠? 그럼 이 집 팔아서 보태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럼 집 팔아서 니들 영어 미술학원 차릴 돈을 보태달라는 거냐? 네, 맞아요. 어머님은 혼자 사시니까 이렇게 큰 집은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히네. 우리 집 며느린 다른 집 며느리와 차원이 다른 것 같구나. 대단하다.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희 부부가 바로 일어서서 자리 잡으면 어머님께도 2배로 갚아드릴게요. 진심이니까 좀 도와주세요. 며느린 남편의 목숨값으로 마련한 집을 팔아 학원 차리는데 보태달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더군요. 며느리의 말을 계속 들어보니 아들놈도 백수가 되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고 며느리도 강사 취업이 어려운 사정이라 학원을 차리지 않고서야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둘이 학원 하나를 크게 내서 먹고 살려는 것 같으니 고민을 잠시 해봤는데 돈을 해주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아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지낼 생각을 하니 제가 단칸방에 가서 지내도 돈을 해주는 게 100번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돈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집을 내놨고 곧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 처분하고 단칸방으로 이사 갔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돈을 입금해줬습니다. 이튿날 아들과 며느리가 내려왔는데 둘이 엄청 싸우고 온 것 같았네요. 엄마, 이 돈 뭐예요? 집 팔아서 저한테 왜 돈을 주셨냐고요? 네 처가 학원 차리겠다면서 보태달라고 하길래 너도 학원 망해서 힘든 상황이라며 그 돈으로 뭐라도 해봐라. 엄마, 그렇다고 집까지 팔아서 돈을 줘요? 저 이 돈 못 받습니다. 제 마누라가 제 의사와 상관없이 혼자 와서 돈 달라고 한 모양인데 그냥 무시하세요. 아들은 통장에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자 며느리가 난리를 치더군요. 아니 어머님, 왜 돈을 이희한테 입금하셨어요? 저한테 입금했으면 이런 소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야? 달라는 돈 줬더니 대답을 그따위로 하냐? 돈을 주면 뭐해요? 제 남편이 승질내면서 절 엄청 구박했다고요. 어머님이 잘 좀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돈 쓰게 해줘요. 어서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하니? 아들아, 둘이 학원 차리는데 보태라. 이 엄만 여기서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이 저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못을 박자 며느리가 아들의 등짝을 때리더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이 주시겠다는데 왜 오바를 하고 그래? 그냥 받자고. 조용히 해. 당신 계속 이러면 진짜 끝이야. 아, 나 진짜 쫌팽이가 따로 없네. 시댁에 돈 좀 받는 게 끝낼 일이야? 당신이나 나나 학원 차려봤자 오래 못 가 망해. 그냥 강사로 일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엄마 돈 손대지 마. 이 인간이 정말... 당신 이렇게 막 나오기 있는 거야? 그만해라 좀. 지겹다 지겨워. 해줄 만큼 해줬는데 망했으면 그만 주제 파악하고 살자고. 나도 당신도 학원 운영할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아들은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더니 제 돈을 돌려주고 떠나더군요. 이대로 집에 가면 아들 내외가 엄청 싸울 것 같아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아들, 그럼 다 돌려주지 말고 절반만 돌려줘라. 이 엄마 혼자 살 집은 그거면 충분하니까 너희들이 절반 가져가서 학원 차리든지 해라. 엄마, 받아라. 난 니들이 싸우고 돌아가는 것보다 어떻게든 서로 양보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그러자 아들은 며느리와 대화를 나눴는데 며느린 절반이라도 받아가자며 난리였고 아들은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하며 말싸움을 하더군요. 정말 듣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못난 것도 그렇고 어디서 저런 싸가지 없는 며느리를 데리고 왔나 싶어서 화가 많이 났어요. 결국 아들 내외는 제 집을 팔고 나온 절반의 돈을 받기로 했답니다. 전 나머지 돈으로 새로운 집을 다시 마련했고 식당 일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루 시간이 나서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딸 부부 집에 들렀어요. 딸내미와 사위는 저를 도와주고 싶다며 통장을 내밀었는데 받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들 내외와 겪었던 일이 생각나서 돈이라면 신물이나 거절했습니다. 제가 굶어 죽을 사정이 아니니 마음만 받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 집에도 찾아갔는데 며느린 학원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학원은 차렸나 보네. 부족한 돈은 대출 받았니? 아니요, 아가씨한테 빌렸어요. 뭐? 내 딸한테? 너 정말이니? 네. 뭐가 잘못됐어요? 그럼 잘한 일이니? 신우이한테 돈 빌려간 게 잘한 일이야? 나한테 그만큼 가져갔으면 됐지 내 딸한테까지 손을 벌리니? 어머님, 아가씨 남편 의사예요. 돈 잘 버는 능력자라고요. 제가 남편 잘 뒀으면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에 가면 돈을 빌리겠어요? 어머님 아들이 이 모양이니 아가씨한테 부탁이라도 해야지 어쩌겠어요. 며느리 너 말을 정말 막 하는구나. 왜 이렇게 못됐니? 제가 못되긴 뭐가 못돼요? 그러게 누가 집안을 말아먹으래요? 아버님이 보증만 안 섰어도 든든하게 큰 학원 차렸을 거 아니에요. 이젠 세상 떠난 내 남편 탓까지 하는 거냐? 우리가 너한테 학원 차려주겠다는 건 훗날 해주겠다고 말한 거야. 그리고 무조건 해주겠다는 소리가 아니었다고. 아, 그만 좀 해요.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왜 이렇게 따지세요? 어머님, 제가 아가씨한테 돈 좀 받은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며느리에게 한 소리 하려고 했다가 된통 돌려받았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그만하라고 말려서 화를 삭혔네요. 그리고 며느리 집에서 나오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짜증나. 그렇게 왜 찾아서 괜히 남의 일을 묻고 난리야. 앞으로 상종하나 봐라. 아들이 먼저 밖으로 나가 차를 빼오고 있어서 저만 그 말을 들었는데 마지막까지 참았습니다. 버릇없는 며느리가 밉고 싫었지만 괜히 또 언성을 높이면 아들이 곤란해질 테니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현관 밖을 나섰습니다. 다시 시골에서 지냈는데 일상이 그닥 재밌진 않았습니다. 남편도 없고 식당 일도 그저 그렇고 사는 집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나이 먹었으니 그냥 대충 살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봤지만 아직 살 날이 많이 있으니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시골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변두리 투룸으로 들어갔고 새로운 일로 가사 도우미를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이 없을 때 일을 하니 속이 편해서 오래 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도시 생활을 시작해보니 나름 재밌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제 소식을 전했더니 딸 부부는 찾아와서 응원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들도 혼자 찾아와서 빙그레 웃으며 제 새 인생을 축하해줬습니다. 엄마, 도시 생활 어때요? 재밌어요? 뭐든지 편리해서 재밌다. 시골이 조용하고 좋긴 해도 그 장 보는 것도 번거롭고 귀찮았는데 도시는 배달시키면 되니까 아주 좋더라. 노인정에 내 또래 친구들도 많아서 재밌고. 다행이네요. 엄마가 웃으면서 지내는 걸 보니 제가 다 뿌듯합니다. 엄마, 그동안 못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 염치 없어요. 아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굴곡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야. 네 처랑은 잘 지내냐? 집사람이 또 학원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나 아내나 강사로 열심히 뛰고 있어요. 에휴, 2번이나 망했구나. 그거 참 안타깝게 됐네. 아들, 아무리 망했어도 네 처한텐 잘해라. 너랑 평생 살 사람은 나도 아니고 네 동생도 아니야. 네, 명심할게요. 저는 며느리가 미웠지만 그래도 아들과의 사이가 나쁜 것 같진 않아 잘 지내라고 덕담 한마디 해줬습니다. 어른이 이기려고 하면 뭐하나 싶어 찾아오지 않는 며느리에게 따로 연락해봤습니다. 하지만 제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해 들은 며느리가 일하는 학원 앞에 찾아가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한껏 꾸민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라, 며느라! 뭐예요? 어머님이 여긴 웬일이세요? 웬일이긴. 네가 전화를 안 받아서 찾아왔다. 네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고. 네? 어머님이 절 왜요? 어머님 저 싫어하시잖아요. 싫어하지 않어. 며느라, 난 너랑 잘 지내고 싶구나. 서울에 이사 왔으니 자주 왕래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요? 뭐 여기까지 찾아오셨으니 제가 져드려야죠. 그래, 참 고맙다. 너 요즘 지내는 건 어떠니? 그냥 그래요. 학원이 이런 대치동에 있으면 성공할 텐데 2번 다 후진 동네에 차려서 망했어요. 터가 안 좋아서 망했다는 거냐? 야, 아무리 터가 안 좋아도 실력만 있으면 학생들이 몰려드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 찾아오신 게 시비 걸러 오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다. 그냥 내 생각을 말한 거야. 내 말이 틀렸다면 미안하다. 네, 틀렸어요. 아무리 실력 좋아도 이런 좋은 동네에 학원 못 차리면 말짱 꽝이에요. 그러니까 제 실력 의심하지 마세요. 아유, 까칠하긴. 알겠다. 너 실력 좋은 영어 선생님이다. 됐냐? 며느리에게 한마디도 이기지 않고 어떻게든 대화가 통하도록 한마디 한마디 져주면서 귀담아 듣고 반응을 잘 해줬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며느리가 절 빤히 보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혹시 남자 소개 받으실래요? 뭐야? 내 남편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남자를 소개받니? 아우, 얘야, 일 없다. 어머님, 인생 짧아요. 그러지 말고 소개팅 좀 해봐요. 제가 진짜 멋진 신사분 한 명 아는데 만나서 식사라도 해보세요. 얘가 참 민망하게 하네. 어머님, 그러지 말고 소개 받으세요. 저 믿고 만나보세요. 제 부탁이니 제발요. 며느리가 하도 만나보라고 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에 연락이 왔는데 저더러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거기에 무슨 맛집이 있는 건지 그리로 오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찾아갔습니다. 곧 며느리를 병원 앞에서 만나게 됐고 8층으로 올라가 병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여기에요. 소개팅 하실 남자분 여기 계세요. 뭐? 어디 아픈 사람이니? 아픈 사람을 소개해 준다는 거야?
좀 아프신데 정신은 맑으신 분이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병실은 VIP였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백발의 노인이 누워있더군요. 딱 봐도 나이가 90이 넘은 호호 할아버지였습니다. 아이고, 고은 아가씨를 모셔왔구만. 김 선생이 소개해준다는 아가씨가 이분인가? 네, 어르신. 건강하시죠? 우리 시어머니인데 사별하시고 혼자세요. 어르신과 딱 어울릴 것 같아서 모셔왔어요. 우리 시어머니 어때요? 아주 고우시네. 그럼 우리 둘이 이야기 나눌 테니 자넨 자리를 비워주겠나? 아주 마음에 들어서 둘이 이야기를 하고 싶네. 네, 어르신.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어머님, 잘해보세요. 화이팅! 예, 며느라. 저 어르신을 나한테 소개해준다는 거냐? 나보다 적어도 30살은 많은 할아버지 같은데. 어머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 어르신 청담동에 건물만 2채인 어르신이에요. 돈 많은 분이니 꽉 잡으세요. 며느린 절 병실에서 소개팅하라며 성급하게 나가더군요. 저는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할아버지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봐 아가씨, 참으로 곱네요. 나한테 시집 오면 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줄 테니 하루빨리 날 잡읍시다. 네? 어르신, 지금 만난 지 5분밖에 안 됐어요. 무슨 그런 말씀을... 만난 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장땡이지. 그리고 인생 짧습니다. 하루빨리 짝을 찾아서 남은 생 함께 하고 싶구려. 아가씨, 이리 와서 내 팔다리 좀 주물러줘요. 아니요, 됐습니다, 어르신. 다른 좋은 여자 만나세요. 전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아가씨, 고운 처자, 나가지 말아요. 저는 어이없는 소개팅을 걷어차고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벌써 나오세요? 왜요? 어르신이 싫대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예, 저런 호호 할아버지랑 나랑 사귀라는 거니? 네가 하도 졸라대서 나오긴 했지만 정말 어이가 없구나. 내가 싫어서 나왔다. 뭐라고요? 어머님, 저분이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아세요? 어머님 팔자 고치고 제 학원도 차릴 수 있는 로또 같은 사람이라고요. 빨리 다시 들어가서 하자는 대로 따르세요. 결혼 생활이라고 해봐야 병가를 좀 해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 그만이에요.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한몫 제대로 땡겨보자고요. 며느린 청담동에 학원을 차리고 싶어서 돈 많은 97의 노인을 저에게 소개시켜준 겁니다. 진짜 이런 미친 경험은 살다 처음이었네요. 야, 며느리, 너 해도 너무하는구나. 네 욕심 채우려고 CM일 저런 노인한테 새 시집 가라는 거냐?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어머님, 제가 큰 기회를 줬는데 이걸 그냥 날리겠다고요? 진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네. 청담동 학원 차리려면 저 어른이 필요하다고요. 빨리 다시 들어가서 꼬셔요. 이 못된 것. 너 입 다물고 저리 비켜. 내가 너랑 잘 지내보자고 한 게 후회된다. 앞으로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기분 상해서 네 얼굴 보는 게 역하니까. 다 망쳐버리고 발 빼시네. 그래요, 가세요. 평생 남의 집 청소하면서 사세요. 그렇게 병원 소개팅 사건 이후로 며느리를 한동안 보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는 너무 창피해서 그 일을 말하지 못했죠. 저는 서울 생활을 1년 동안 해봤는데 짧은 경험으로 족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편리한 게 많아서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공기 좋은 시골이 매일 생각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아들, 딸은 제가 무슨 결정을 하든 존중한다며 언제든 서울 오고 싶으면 찾아오라고 했죠. 물론 며느린 예외였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네요. 시골로 다시 내려가 작은 방을 구했고 일당으로 밭일하며 지냈습니다. 몇 달 조용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뜻밖의 손님이 절 찾아왔어요. 흰머리가 빼곡한 한 남자였죠. 저는 그를 보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 인물이 절 서울로 초대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따라가도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상경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정신없이 지냈는데 이젠 진짜 제 노후를 보낼 보금자리를 얻게 됐답니다. 자식들에겐 미리 알리지 않아서 직접 찾아가 인사하고 제 사정을 알렸습니다. 딸 부부는 저에게 축하한다며 함께 기뻐해줬고 다음으로 아들 집으로 인사를 하러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아들이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 안방에 있던 며느리가 큰 소리를 치더군요. 니네 엄마 연락 없이 오면 이혼한댔지. 돌려보내. 그 말이 들리자 웃음이 바로 증발되더군요. 아들은 난감해하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같이 오신 어르신 죄송합니다. 아들 됐다. 네 처가 저러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니 대수롭지 않다. 근데 너희 부부 사이에는 문제 없는 거니? 너희들이 잘 맞춰가면서 산다면야 내가 저런 소리 들어도 상관없다. 엄마 죄송해요. 그 집사람이랑 한바탕 해야겠어요. 제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저러네요. 아니다 됐다. 오늘은 내가 연락 없이 왔잖니. 아들, 엄마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 여기 있는 분이 누군지 소개해 주려고 왔다. 제 뒤에 따라온 의문의 인물을 소개하려는데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오더군요. 여보, 당신 어머니가 마음대로 찾아오면 이혼이라고 했지? 어머님, 지난번에 절 제대로 엿먹인 거 잊으셨어요? 여기에 왜 찾아왔어요? 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많이 화가 난 모양이네. 미안하다. 사과 집어치우고 나가세요. 며느리가 저에게 함부로 막말을 하자 뒤에 있던 남자가 며느리 앞에 서더군요. 어이, 김 선생, 여기서 다 보네. 대표님? 아니, 대표님 우리 어머님이랑 같이 왜... 보아하니 자네가 우리 누이의 며느리구만. 시골로 찾아와 절 서울로 데려와 큰 집을 선물해준 사람은 절연했던 친정집의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제가 보고 싶다고 찾아온 거였죠. 그런데 동생이 대치동에 대형 학원을 몇 개 운영하는 대표였고 그중 며느리가 일하는 학원도 있었습니다. 김 선생, 내 누이한테 말을 험하게 하는 걸 보니 마음이 좋지 않구만. 대표님이 진짜 저희 어머님의 남동생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인연이... 어머님, 이런 좋은 소식이 있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태세 전환을 하자 남동생이 키득거리며 웃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이 조카, 내가 자네 삼촌이니 말 놔도 되지? 자네 아내가 내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인데 몇 가지 말해줘야 할 것이 있네. 아, 네. 말씀 편하게 하세요, 삼촌. 제 아내에 대해 말씀하실 게 있다고요? 그렇네. 김 선생은 우리 학원에서 아주 유명하지. 남자 강사들하고 놀아나는 강사로 말이지. 남성 편력이 심해서 학원의 남자 강사랑은 한 번씩 다 바람을 피웠을 거야.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지. 학원 학부모님들이 건의가 많아서 자네 아내를 해고할 계획이었네. 네? 제 아내가 남자 강사들이랑 놀아났다고요? 당신 정말이야? 아니야. 대표님,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 일단 앉아서 식사부터 해요. 제가 조카 며느리니까 한 식구네요. 맞죠, 대표님? 저는 동생의 말을 듣고 계속해보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막내야, 계속 말해봐. 내 며느리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해봐. 다 같이 듣게. 어이, 누나. 김 선생이 며느리라니 정말 유감이야. 아이, 누나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심각하게 났네. 아이, 김 선생 남자 강사들이랑 돌아가면서 원나잇 한 거로 유명해. 그중 유부남 강사랑도 바람을 피웠지. 게다가 학원 내에서 그 짓 했다는 정보도 들어왔어. 한 학생이 사진으로 찍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잘라버릴지 고민 중이었어. 내 며느리가 그런 짓을 다 했다고? 참나 기가 막혀서. 싸가지만 없는 줄 알았더니 남자만 보면 환장하는 애였구나. 야,
너 내 아들 두고 바람난 남자가 몇이나 되니? 어머님,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거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전 절대로 그런 적 없어요. 대표님, 농담이 지나치세요. 저 대표님의 조카 며느리이니 말씀 좀 가려해 주세요. 김 선생, 당신이 수업을 개떡같이 가르치는 걸 알 사람들은 다 아는데 함부로 자르지 못해서 널 학원에 데리고 있던 거야. 근데 네가 한 짓거리들이 모두 밝혀져서 제대로 쫓아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이보게 조카, 자네 이런 여자랑 계속 같이 살 생각인가? 난 아니라고 보는데. 처음 보는 조카한테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김 선생은 진짜 아니네. 그러자 아들과 제가 며느리를 쏘아봤습니다. 며느린 당황해서 무릎부터 꿇더니 저희 세 사람 앞에 용서를 빌더군요. 대표님, 어머님, 여보,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남자들 만나고 다녔어요.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 절대 없을 테니 세 분이 절 용서해 주세요. 여보, 나 당신밖에 없어. 사랑하는 남자는 오로지 당신뿐이야. 자기 입으로 다 고백하네. 야, 우리 엄마한테 막말하는 거 몇 번 참았는데 괜히 참은 것 같다. 진작 이혼했어야 했는데 널 개조시키고 살아볼 생각한 내가 바보 천치였어. 나가.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아들이 며느리 뺨을 날리며 경고했더니 며느리가 오열하며 제 다리를 붙잡더군요. 어머님, 이의 좀 말려주세요. 저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님께 함부로 말한 거 모두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100살 다 된 노인을 소개팅 시켜드린 것도 죄송해요. 어머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저를 용서해주세요. 그 말에 저는 며느리 따귀를 힘껏 날려줬습니다. 이 못된 것. 나한테 그렇게 막말하고 병원에 입원한 노인한테 시집가서 네 학원 차려달라고 했지? 그런 몹쓸 짓을 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이번만큼은 그냥 못 넘어간다. 내 아들을 두고 외도를 한 건 보통 죄가 아니야, 이 나쁜 것아.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대치동 학원의 큰손이 어머님 동생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대표님, 저 용서해 주시고 키워주세요. 한 식구인이 봐달라고요. 아직도 정신 나간 소리를 하길래 뺨을 한 대 더 날려줬습니다. 너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고. 아들 뭐하냐, 네 마누라 쫓아내야지. 네, 저도 이런 여자랑은 하루도 같이 못 살아요. 싸가지 없는 거 고치면 좋아지겠지 생각했는데 너무 더러워서 봐줄 수가 없어요. 저와 아들이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 앞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내쫓고 현관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어머님, 대표님, 여보, 문 좀 열어줘. 나 이대로 쫓겨나기 싫어. 닥치고 꺼져. 이혼소장 날려줄 테니까 각오해. 아들은 삽시간에 이혼 결정을 하고 통보했습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조용해지더니 며느린 곧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와 남동생, 아들은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다 말해주고 며느리가 한 괴팍한 짓들을 모두 일러줬죠. 동생은 며느리가 다시는 학원 바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줄 거라고 약속까지 하더군요. 얼마 뒤 이혼 재판이 열렸고 며느린 위자료를 토해내고 빈몸이 됐습니다. 게다가 학원에서 잘리고 다른 곳에 취직을 하지 못하고 어디론가 사라졌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운명인지 아니면 악연인지 다시 며느리를 마주치게 됐는데 그곳은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며느리 얼굴이 보여서 따라가 봤더니 지난번 저에게 소개팅을 시켜준 노인의 병실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귀를 가져다 대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어르신, 저랑 잘해봐요. 네? 아이 글쎄 김 선생은 손녀 같아서 싫다니까. 아이 오빠, 내가 잘해줄 테니까 나랑 혼인신고 하자. 오빠야, 내가 다리 주물러 줄게. 아이 손 치워.
내가 아무리 늙어 빠진 노인이어도 여자 보는 눈은 있다. 너 나한테 돈 뜯어가려고 이러는 거 다 안다고. 야, 그리고 내 비서가 그러는데 넌 남자가 한둘이 아니라며. 너 더러운 여자라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당장 꺼져. 오빠! 이게 어디서 오빠라고 불러? 내일 모레 백살인 나한테. 감히 오빠라니. 밖에 누구 없어? 박 비서! 그 순간 전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이 며느리년이 보여서 따라와 봤어요. 아, 이게 누구신가? 고은 아가씨잖아. 그동안 안녕하셨소. 짝은 찾은 거요. 아직이라면 나한테 기회를 주시오. 아, 죄송하지만 안 되겠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시잖아요. 지나가다 들었는데 이 여자 치워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데리고 나갈까요? 우리 아가씨가 나는 안 된다고 하니 뭐 할 수 없지. 그래요. 아가씨, 김 선생 좀 치워줘요. 김 선생아, 내 아들한테 이혼당하고 이러고 샀니? 아이씨, 짜증나. 또 당신이야? 이봐 아줌마,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든 상황이면 이런 뒷방 놓친 애한테 애교를 떨면서 꼬시고 있겠어? 아직도 사람이 덜 됐구나. 야, 잔소리 말고 빨리 나와. 어르신이 너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잖아. 따라 나와. 이건 놔. 나 오늘 오빠랑 합궁할 거야. 오빠, 내가 다 줄 테니까 오빠도 나한테 학원 차려줘. 오빠! 아둔하고 어리석은 며느리의 머리채를 끌고 나와 병원 복도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저를 노려보더니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님, 저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학원 바닥에 블랙리스트가 돼서 아무도 절 써주지 않아요. 다시 어머님의 며느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진짜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돌았니? 너 같은 걸 2번이나 며느리로 들이게? 에이씨, 그래 받지마. 나도 더러워서 안 받아. 아유, 정말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는구나. 추악한 것. 당신이 망하지만 않았어도, 나에게 큰 학원만 차려줬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야. 내가 당신 식구들한테 사기당한 거라고. 아이, 그래, 멋대로 짓거려라. 난 대화는 됐고 네 면상이나 확 긁어줘야겠으니. 그 더러운 면상에 따귀질을 했더니 간호사들이 달려나와 뜯어말리더군요. 그래도 넉 대의 뺨을 날려줬더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며느린 그렇게 끌려나갔고 다신 제 눈앞에 보이지 않을 것 같았답니다. 이듬해 아들이 재혼을 하게 되어 다시 혼주석에 앉게 됐습니다. 여자는 남동생이 소개해준 대치동의 유명한 강사였는데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착하고 예의가 엄청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이제야 진정한 짝을 찾게 된 것 같아 매우 기뻤네요. 그리고 새 며느리는 저와 자주 어울렸어요. 쇼핑도 같이 하고 맛집도 자주 찾아다녔죠. 어머님, 이태원에서 제일 잘하는 파스타 집으로 모실게요. 아유, 새아가, 내가 네 덕에 맨날 맛있는 것만 먹어서 너무 좋다. 나 살찐 거 봐라. 이게 다 새 얘기 네 탓이다. 아유, 살이 찌시긴요. 아주 보기 좋은걸요? 그래, 고맙다. 아이, 근데 파스타 집이 이렇게 늦은 밤에도 장사를 하나 봐? 네, 늦게까지 해서 학원 끝나고 자주 와서 먹는 집이에요. 어서 가시죠. 파스타 집까지 가는데 이태원에 외국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전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저만 그 애를 봤는데 아주 가관이더군요. Hey man, follow me. 날 따라와. 우리 술집 가서 한잔하자. 나랑 한잔하고. 뜨거운 밤 어때? Hey, 따라와. 돈 좀 쓰라고, come on. 망사 스타킹을 신고 지저분하게 입은 차림으로 외국인을 꼬시고 있더군요. 알고 보니 외국인 상대로 술을 파는 업소녀가 되어 있던 겁니다. 영어 강사를 하던 애가 영어를 이렇게 써먹고 있는 걸 보니 무지 한심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는 척을 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리고 새 며느리와 파스타 집에 들어갔어요. 그게 제가 본 전 며느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욕심 많고 예의 없던 전 며느리의 최후는 고작 술집 여자였죠. 저는 서울 청담동 대저택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물론 남동생이 마련해준 집이죠. 여기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지낼 생각입니다. 제가 살아온 과정을 써보니 성공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복잡했네요. 그런데 어떻게든 사라지고 행운과 기회가 찾아왔네요. 힘든 시기를 보내는 모든 분들이 제 행운을 나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